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아하하님을 위한 영상을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 링컨 연설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오늘은 of the 아하, for the 아하, 그 다음에 by the 아하. 오직 아하하님을 위한 영상입니다. 파티. 하여튼 이제 오늘 영상 얘기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드릴 게 반박시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에임 강의랑 무빙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불멸을 찍으면 그때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제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도 이제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해서 제가 확신을 갖지 않으면 저는 영상을 잘 안 만든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미뤄왔었는데 이제 티어를 올리고 싶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또 도움을 또 외면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물론 제 애청자라서 이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이 영상은 이제 에임과 무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티어 맞추기 사이트라고 아시나요? 이제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제 각 티어에 맞는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면 다시 처음부터 다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기 좀 힘들고 이제 제가 이때까지 경쟁전을 하면서 이제 이 티어 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 티어 때에는 어떤 게 있었고 이제 이 티어에서 이 티어로 올라갈 때는 이제 어떤 게 있으면 더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티어를 맞추면서 이제 가볍게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임이랑 무빙 강의 같은 경우도 오늘 건 되게 가벼운 영상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제 실력이 확신이 들면 그때 새로운 영상으로 이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티어 맞추기 사이트로 가기 전에 이제 기초적인 이제 에임과 무빙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오늘 건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에임과 무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D 무빙이에요. AD 무빙. 간단하죠?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이 오른쪽 움직임이 끝나는 지점에 총을 쏘고 왼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멈추는 지점에 총을 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브레이킹이 잡힙니다. 이 템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사격장 같은 데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데스매치에서도 연습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AD 무빙 하나만 연습을 하셔도 사실상 브레이킹에 대한 강의는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게 사실 제일 많이 씁니다. 실전에서 보통 벤달 팬텀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이 AD 무빙은 사실 익히면 사실 딱히 다른 강의를 들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AD 무빙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AD 무빙을 내가 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화면 있죠? 통계 들어오신 다음에 발사오차라고 있어요. 그걸 이제 키시면 여기 보시면 노란색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에임을 둔데 정확하게 나가고 있다는 거고 파란색이 나오면 뭐냐면 내가 쏘려고 했던 곳에 제대로 탄이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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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 간단하죠? 이게 이제 AD 무빙입니다. 이제 보통 이 AD 무빙을 이제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에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줌을 해줬어요. 근데 이 발로란트는 이 줌을 하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연사 속도랑 이동 속도 너프가 있습니다. 이게 티어로 올라갈수록 정말 이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정말 원거리에 있는 한 저 정도 있는 거리에 저걸 잡는 게 아니면 이 줌은 잘 안 씁니다. 이 줌은 헤드라인을 정확하게 노릴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줌 하는 건 안 좋은 버릇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앉는 버릇이죠. 물론 모든 앉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내가 에임을 제대로 못 잡아서 앉는 게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헤드를 정확하게 쏠 수 있으면 사실 앉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더 빠르거든요. 쏘는 게. 근데 내가 헤드를 못 써요. 그럼 이 사람 죽여야 되니까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에임이 흔들리면 앉아서 스프레이로라도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갈기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맞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앉았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 위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제 앉기랑 줌만 안 해도 이제 이 AD 무빙이랑 헤드라인만 잡아도 골드 이상은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AD 무빙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헤드라인이죠. 이 헤드라인이 정말 중요해요. 보통 이제 티어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헤드라인을 항상 잡고 다닙니다. 항상 잡고 다니는데 이제 이 헤드라인을 이제 잡을 수 있냐 없냐에서 저는 사실 이제 티어 맞추기 사이트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골드로 봐요. 그러니까 헤드를 쏘려고 노력을 한다. 헤드라인에 에임이 가 있다. 그럼 일단 최소 골드라고 봅니다. 근데 헤드라인을 안 잡는다. 그냥 달린다. 이렇게 막 쏜다. 그러면 이제 골드 이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게 맞을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이제 골드, 플랫, 다이아 넘어오면서 정말 많은 벽을 느꼈던 사람으로서 제가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커스 어드밴티지랑 앵글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그거는 맵을 이동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피커스 어드밴티지랑 앵글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피커스 어드밴티지는 내가 움직이면 상대방을 먼저 본다라는 개념이고요. 앵글 어드밴티지는 내가 이 벽과 멀수록 상대방을 먼저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제 발로란트에는 공식이 하나 생기는데 내가 벽에 붙어서 먼저 이렇게 움직이면 상대방을 내가 먼저 볼 수 있다라는 게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할 때 벽에 붙어서 이렇게 각을 째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각을 째면서 바로 반응해서 잡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벽에 붙어서 가야 된다. 최대한 벽과 멀리 떨어져서 벽에 붙어서 움직이고 각을 쪼개면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앵글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는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상대방을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저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먼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유리한 각이다.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니고요. 내가 이 벽보다 멀어가지고 이 벽보다 내가 멀어서 상대방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유리한 각이에요. 쉽죠?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체인버 같은 애들은 이제 억각을 잡을 수 있잖아요. 보통 이런 각은 이제 다들 예상을 합니다. 여기 서 있을 거라고. 근데 체인버 같은 애들은 랑데뷰를 깔고 이런 데까지 나와 있을 수 있죠.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심화편이죠. 벽에 붙어서 나오는 게 더 유리하다. 움직이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각을 쪼개면서 나옵니다. 여기까지 째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그냥 나올 때 이제 여기서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위치에서 이제 나를 쏘면 이게 또 유리한 위치인 겁니다. 이 유리한 위치를 잡기 정말 유리한 게 체인버나 제트 같은 애들이에요. 레이나도 물론 해당되긴 하는데 이제 그 친구는 잡아야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유리한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런 벽에 붙어있으면 어떨까요? 불리한 각에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상대를 못 보는데 상대는 날 볼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상대가 먼저 날 보면 이제 내가 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앵글 어드밴티지와 피커스 어드밴티지 그리고 유리한 각과 불리한 각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요. 이제 에임을 두는 위치입니다. 이 에임을 두는 위치는 결국 뇌지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루가 있겠죠. 요루 같은 걸로 설명해 볼게요. 제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상대방이 어디쯤 이제 멈출지, 그러니까 브레이킹을 각을 쪼개면서 이렇게 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피커스 어드밴티지와 앵글 어드밴티지의 이점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피킹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 잡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각을 쪼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왜 뇌지컬의 영역이라고 했냐면 그걸 바탕으로 상대방이 한 이쯤에서 멈출 것 같은데 하고 에임을 두는 거예요. 헤드라인과 상대방이 멈출 위치를 예측해서 에임을 두는 것. 이게 결국
이제 고티어와 저티어의 차이를 만들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쐈으면 상대방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응용해 봅시다. 자, 내가 상대방이 이쪽을 정확하게 헤드라인을 째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정답은 스킬을 쓰면서 나가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예측한 지점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상대방과 머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에임을 두는 위치 하나조차도 결국 이제 나는 이 사람이 여기 멈출 것 같다 라고 예상하고 여기 이렇게 에임을 두고 있는 거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얘가 분명 여기 에임을 두고 있을 테니까 나는 그거보다 멀리 나가야지. 결국 이 싸움이 이 에임의 전부예요. 에임과 무빙의 전부입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선 이렇게 기다리는 위치를 정확하게 대고 있다가 상대방이 딱 들어오면 헤드라인을 딱 쏘는 게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타이밍을 뺏어서 이렇게 짤픽을 하면서 이제 있는 점수 확인하고 있으면 길게 나가서 내가 먼저 상대방을 쏘는, 이 싸움이 결국 이제 에임과 무빙의 전부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냐, 게임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이 감이 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째고 있다 보니까 맨날 찍혀서 죽더라, 상대한테 날 찍어 쏘더라. 그래서 그냥 랑데뷰를 깔고 이런 데 나와 있다 보니까 이번은 상대방이 반응을 잘 못하네? 이런 경험치가 쌓이는 거예요. 경험치가 쌓이면 이제 이런 데서 피킹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에 대한 기본 설명이었고요. 이제 제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B링크에서 여기 나무에 있는 사람이랑 많이 싸우죠? 아, 제가 이제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벽에서 먼 데서 이렇게 최대한 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저도 벽이 가깝지만 사람도 벽이 가까워요. 그래서 거의 반반입니다, 여기 싸울 때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골드 정도 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고 이렇게. 근데 이게 왜 골드냐? 물론 이것도 잘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고 나가는 것 자체가 잘하는 편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내가 이렇게 움직일 이 위치를 상대방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내가 스킬이 있으면 스킬을 쓰면서 나가면 더 좋겠죠? 아니면 상대방이 여기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짧게 예측 찍샷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치를 기억했다가 월샷을 하던가 아니면 찍샷 길게 나와서 한번 방금 한 게 왜 중요하냐면 보시면 처음 찍샷 했을 때 상대방이 저를 가깝게 조준할 거 아니에요, 에임을. 그때 저는 일부러 길게 나가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저를 따라오겠죠? 한 발만 쏘고 다시 옆으로 무빙을 합니다. 그러면 제 헤드라인 쏠라 했던 사람은 옆으로 표정하게 비껴나가겠죠? 그때 누가 쏘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한 게 정답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 쏘면 나가다 그냥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전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헤드라인만 잡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 게임에서는 앞에 말해드렸던 모든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위치를 생각하면서 킥샷도 해보고 월샷도 해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 에임을 교란시켜서 이런 식으로 싸워도 보고, 이게 이제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게임과 무빙이 좋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왼손은 무빙, 오른손은 에임이죠. 오른손으로는 정확하게 헤드라인을 잡는 게 중요하고 왼손으로는 상대방 에임을 최대한 흩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치면 에임과 무빙인 겁니다. 에임과 무빙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좀 설명이 길었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이었고요. 이제 티어 맞추기로 한번 가볼게요.